자, 고로 조업 마지막입니다. 노전 작업과 조업 이상. 첫 번째 노전 작업. 자, 이제 노전 작업하면 고로에서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노가 있으면 이런 데에서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앞에서 이런 작업. 결국은 여기를 주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상에서의 작업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전 작업, 노 앞에서의 작업이라는 걸 한자로 노 앞전입니다. 노 앞에서의 작업이에요. 자, 주상 같은 경우는 출선과 출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출선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출선하고 출제가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주상 설비인데 주상 설비에는 뭐 각종 탕도가 있죠. 요거는 전 아이언 런너, 대탕도 그렇게 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용선을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 슬래그 런너죠. 슬래그 런너. 이제 슬래그가 배출되는 거. 그 다음에 경주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슬래그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개공기. 여기 출선구 구멍 뚫는 개공기. 그 다음에 다 뚫고 나서 막기 위한 머드건 작업 등이 있죠. 자, 그래서 개공 작업에 보면은 우리가 아마 지난번 고로 조업 말고 고로 청정 고로 설비에서도 고로 설비 앞에서도 아마 앞에서는 안 나오나요? 네. 앞에서는 안 나오지 않네요. 여기에 나오죠. 주상 설비에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우리 앞장에서 앞장에서 제 4장에서 보면 그 주상 설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요 고로 뭐 이런 개공 작업에 가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개공 작업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압축 공기로 해갖고서는 개공을 실시하죠. 만약 공기 압력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산소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개공 뭐 위치, 각도, 깊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위치하고 각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깊이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시로 변합니다. 깊이는 전 작업에서 여기를 이렇게 얼마만큼 채워놨나에 따라서 깊이가 틀려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그 변화에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출선량, 그 다음에 출선 간각, 머드량 등 이런 거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제 깊이에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머드량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깊이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주상 작업에서는 대탕도에서 출선 시 슬래그와 용선이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 용선하고 슬래그를 비중차에서 분리하는 걸 보고 스키머라고 한다 그랬죠. 스키머에서 비중차로 이제 분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용선은 아이언 런너로 여기로 요 용선 유도 여기를 해서 경주통에 받아갖고 제강 공장을 이송하고. 그래서 아까 이 경주통이 참 이거였네. 이제 경주통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샘물이 나와서 이렇게 대탕도로 흘러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샘물을 이런 데서 이렇게 받아놓고 이쪽에 그 토페도카가 기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양쪽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페도카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이쪽으로 샘물을 불 때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끼우래요. 그래서 여기 샘물 다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찼다 그러면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토페도카로 그 다음에는 얘를 이제 이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경주통입니다. 경주통. 그래서 경주통을 거쳐서 그 다음에 토페도카를 거쳐서 제강 공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슬래그 같은 경우는 슬래그 런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피트로 받는 거죠. 그래서 슬래그는 드라이 피트로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선 작업. 출선 작업은 출선이나 출제는 충분히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도 최소 이만큼은 남긴다. 예를 들어서 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노 바닥이라 그러면 구멍의 위치가 노 바닥하고서는 약간 위치 차이가 나거든요. 위치 차이가 어느 정도 위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요만큼은 늘 그래도 잔탕이 늘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잔탕이. 하여간 어쨌든 요 잔탕 위치 남아 있는 위치 말고는 나머지 위에 부분은 다 충분히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선 중지 시각은 이제 항상 시간을 지켜서 하고, 그 다음에 출선할 때 용선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용선에 샘플 채취가 필요하죠. 샘플 채취해서 이것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온도 측정은 열전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시료 채취 같은 경우는 여기 시료 채취는 이제 목시 판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석용 시료라는 게, 목시 판정이라는 얘기는 그냥 유관 판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금형이나 사형 이런 뭐 일정한 형태로다가 거기다 채취해 갖고 그걸 이제 딱 깨트려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트렸을 때 그 파면을 분석해서 혹시 SiO2 같은 것이 있나, 그런 이제 비금속 개제물 같은 걸 판정하는 것이 이제 목시 판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용은 이거는 전 분석기로 들어가는 거죠. 분석기로 들어가서 실제 이제 성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SI, SMNP, 뭐 티타늄, 기타 니켈,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등을 이제 성분 분석하는 거죠. 이제 요런 게 출선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조출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출선이라는 얘기는, 이게 출선을 하려면, 고로에서 충분히 샘플이 고인 다음에 이걸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출선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일찌감치 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이제 출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보면 이렇게 예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출선구가 좀 약하다. 예를 들어서 머드건으로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것이 좀 너무 약하다. 약하면 이 압력에 의해 잘못하면 여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깨지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출선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출선구가 약하고 다량의 출선에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출선이나 출제가 불충분했다. 그러니까 여기 앞차지에서 출선이나 출제가 이렇게 불충분했을 경우, 그 다음에 레이들이 부족이다. 기타 양적인 제약이 생긴 경우, 그럴 때는 전 일찌감치 조금씩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노황이 냉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힘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때는 풍구 부근에 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럴 때 이제 노온도가 저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여기 있는 용역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인물 하강이 너무 빠를 때, 그럴 때는 장인물 하강이 너무 빠르면은 이 밑으로 다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빼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전 뭐 감압이나 휴풍이 뭐 이렇게 예상될 때, 이럴 때는 전 빨리 빼내고서는 작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선구 폐색. 이게 폐색이 막는 거라겠죠. 막는 거. 출선구 폐색이 전동식 뭐 유압식 머드건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머드건이 이런 식으로 머드건이 이렇게 출선구가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 머드가 여기 이렇게 채워서 이 안을 꽉 채우는 거죠. 그러면 요 출선구 구멍이 완전히 딱 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머드를 이렇게 꼭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드건 같은 경우 요 동작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 선의 경동 충진, 이거는 나중에 실기시험 같은 데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머드건이 얘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선에, 그 다음에 경동 각도도 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충진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의 경동 충진, 이 세 가지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여기 설명하는 머드가 갖추어야 할 요 조건이 있거든요. 머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충진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결성이 좋아야 되고, 개공성도 좋아야 되고, 기타 작업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출산구 관리 및 노항 변동 요인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뭐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유의해서 이렇게 머드를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드의 성분이 보면은 대부분 여기 성분 비율이 있습니다. 성분 비율이 있는데 대부분 요 납석이나 점토 전부 다 이런 것이 뭐 알루미나질 알루미나질이 아니라 규산질이거든요. SiO2 계열입니다. SiO2에다가 뭐 이런 계열이거든요. 거기에 SiC하고 분코쿠스를 집어넣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르로 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머드제입니다. 이제 머드가 이렇게 이제 머드가 들어가서 얘가 머드건에 들어가서 머드를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머드건이 이제 이 뒤로 후퇴합니다. 그때 이제 후퇴할 때는 출선구 폐쇄하고 나서 30-40분 후에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어느 정도 충분히 딱 된 후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작업 형태를 보면 뭐 금봉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금봉이라는 얘기는 요겁니다. 미리 여기 출선구에다가 쇠막대기를 하나 딱 꼽아놓은 겁니다. 그러고선 출선 작업할 때, 출선할 때 여기 있는 쇠막대기를 싹 잡아 뽑으면 이 안에 있는 여기 이렇게 막아놓은 머드가 쉽게 깨지겠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미리 금봉을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봉 박아놨다가 차기 출선 시 그러니까 그 다음 출선할 때 금봉 뽑으면 쉽게 요거를 이제 깨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봉을 뽑아서 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머드제 아까 여기 충진 조건 요거 있었죠.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충진 조건이라고 있었죠. 보면 충진성이 양호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소결성이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중에 깨트리기 쉽게 개공성이 있어야 될 것, 그렇고 요렇게 세 가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작업이죠. 요게 이제 스키머죠. 여기서 용선하고 슬래그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흐르면 요게 댐에 의해서, 요 댐에서 막혀갖고, 용선은 무거우니까, 얘는 비중이 무겁고, 얘는 비중이 가벼우니까, 무거운 건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슬래그는 가벼우니까 이후에 둥둥 떠서 이 댐에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슬래그 통로로 별도로 이렇게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옛날에는 출선하고 출제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아예 출선구가 따로 있었고 출제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한 군데로 다 뽑아냅니다. 한 군데로 뽑아내서 요 스키머에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와 출선을 동시에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대탕도에 요 스키머에서 이제 분리해서 용선은 용선 통로로 가고 그다음에 슬래그는 슬래그 통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다. 여기까지는 그 지난번에 설비에서도 어느 정도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입 및 종풍 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화입 따로 종풍 조업 따로입니다. 그래서 화입이라는 얘기는 고루를 요거는 처음에 불 붙이는 작업, 이거는 좀 불을 끄는 작업이에요. 자, 처음에 화입이 있는데 화입의 순서는 맨 처음에 축로를 합니다. 노를 먼저 만드는 거죠. 노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전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내화벽돌이 같은 걸로 잔뜩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내화벽돌을 말려야 되겠죠. 말리는 작업이 이제 건조입니다. 그래서 고로 내화벽돌 수분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수분이 제거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르타르 접착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시멘트 같은 것도 벽도 쌓고 나서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죠. 바르고 나서 그걸 다 말르면 완전히 딱 굳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건조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건조 작업을 할 때 이게 내벽돌 같은 경우는 이 열 변화에 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가열을 급격하게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뚝뚝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랍니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스폴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고 사항에 보면 고로 건조할 때 내화벽돌이 스폴링이 이렇게 되게 이런 것이 보면 급격하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주원입니다. 온도가 급변할 때 여기도 내내 이제 마찬가지예요. 연할 균열하게 승원 속도보다 높을수록 승원 과정에서 많은 균열이 발생한다. 결국은 너무 빨리 온도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이런 내화벽들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 건조 작업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조하는데도 보통 한 10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로 안에 완전히 다 건조가 되고 나면, 천천히 해갖고 건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충전 작업을 합니다. 충전은 이 안에다가 장애본료를 채우고 이 밑에다가 처음에 맨 밑에다가 나무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나무를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코코스를 이렇게 잔뜩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여기에 이제 침묵을 하고 나무를 잔뜩 쌓는다는 얘기죠. 침묵을 하고 그 다음에 코코스를 또 잔뜩 넣고 그러는데 이런 코코스가 이제 계속 현재 조업 중에도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이제 베드 코코스 그렇게 표현하죠. 베드 코코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철광석 코코스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섞여서 그런 것이 장애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 축조 후 침묵 및 장애물들을 채우는 거. 이게 이제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실제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불을 붙이는 걸 보고 화입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진을 마치고 충진물에다 점화해갖고 송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화하고 나서 송풍하는 것이 이제 화입 작업입니다. 송풍. 이제 화입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충로, 건조, 충전, 화입.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건조할 때 요 스폴링이 된다는 거. 요것도 좀.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끌 때, 불을 끌 때도 그냥 끄질 않습니다.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클리닝 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감척 종풍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 출선하고, 그 다음에 주선 행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용융물 같은 것이 쭉 남아 있는데 그냥 불을 꺼버리면 이게 통째로 다 굳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풍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클리닝 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리닝 조업은 각종 이런 데 이제 요 노벽에 잔뜩 붙어 있거나 이런 게 막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떨어뜨리는 작업이죠. 그럼 전 이런 걸 떨어뜨리려면 요 노온도를 좀 상당히 높이 하고 있죠. 그래서 철광석은 집어넣지 않고 코코스 같은 것만 집어넣어 갖고 좀 더 집어넣어서 이걸 완전히 이제 녹여서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샤프트 부착물이나 노상부 부착물을 갖다 이걸 녹여서 제거하는 게 그게 이제 클리닝 조업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척 종풍 조업.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녹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녹여내서 밑으로 흘러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을 꺼버려야죠. 더 이상 송풍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미 이제 여기에 다 흘러내렸으니까 송풍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송풍을 중지하는 걸 보고 감척 종풍 조업 그럽니다. 그래서 고로 조업을 종료하는 것, 즉 송풍을 종료하는 겁니다. 송풍 종료라고 보면 되죠. 송풍을 종료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선을 합니다. 여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린 것들이 밑에 잔뜩 고여있죠. 이걸 이제 다 빼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노조 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척이 완전히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용융물을 완전히 배출하는 작업.
그러면 이 안에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비워져 있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거기다가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벽, 노저 이런 내화물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냉각을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종풍 조업의 순서도 크리닝 조업, 감척 종풍 조업, 그 다음에 노저 출선, 주수냉각 요 순서도 잘 알아두세요. 뭐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감척 조업 시 뭐 포함할 사양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이렇게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전 조업 이상에 관해서 조업 이상에 고로 조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대책입니다. 자, 첫 번째는 조업 사고 같은 경우. 행잉이라는 게 있죠. 행잉이라는 얘기는 고로 장인물이 예를 들어 이제 고로가 이렇게 있을 고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잠깐만요. 고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고로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인물이 이런데 이렇게 여기 이 노벽에 달라붙어 갖고 계속 밑으로 이렇게 내려갖고 흘러내리면서 누워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걸려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놈들은 계속 내려갔는데 얘만 안 내려갔을까요? 여기에 이만큼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건데 보통 한 30분 이상 걸려 있는 걸 보고 행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행잉 걸려 있다는 뜻이죠. 행잉 또는 뭐 걸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걸림 걸려 있기 때문에 걸림. 여기에 이제 노내화벽돌하고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립이 있습니다. 슬립 또는 뭐 드롭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형태입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립, 드롭인데 그래서 걸려있던 장인물이 얘가 쭈르르 미끄러지면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시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슬립을 합니다. 그래서 행잉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슬립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행잉의 원인이 있습니다. 행잉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샤프트 상부는 요 위에 부분을 말하는 거죠. 샤프트가 노흉이니까 노흉 상부 이 부분에서 걸리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첫 번째 논에 분상 원료가 많을 때, 논의 분상 원료가 많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부착물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논의 가스 압력이 좀 많이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전 상부에서 걸림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샤프트 하부, 요 샤프트 하부에서 걸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전 각종 선재의 양 또는 뭐 유동성이 나쁠 때, 또는 코쿠스 입도의 영향 등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고, 또는 전 노열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선재의 유동성이 나쁠 때,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겠죠. 그 다음에 저선재 양이 많을 때, 여기에 전 밑에 고여 있는 것이 용융물이 많을 때 얘네들이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행잉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행잉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행잉에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 조업을 하다 보면 논의 공동,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행잉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밑에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공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동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 있는 부분은 빈 부분이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스에 장애물이 없지요. 가스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가스에 대한 장애물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 가스가 다른 거는 여기에 이렇게 거쳐 올라가면서 뭐 다른 영향도 주고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식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온도가 여기 노정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요겁니다. 노정 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나가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의 반응면에서도 위험하지만은 설비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걸렸다가 이게 여기 걸림이 있은 후에 이제 슬립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슬립은
이렇게 걸려 있다가 위에서 장인물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얘가 저절로 무게를 못 이겨서 똑 떨어지거든요. 이때 떨어질 때 내화벽돌하고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설비면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요 행잉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바람이라고 있습니다. 날바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행잉이 이렇다 그러면 이쪽으로 저항성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스도 많이 흐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노정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거쳐 나가야 이런 압력도 좀 떨어지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거치고 빈 공간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서 노정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고로 노 상황을 알 때 노항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로조합에서 송풍유량을 일정히 조정함으로 통기성이 악화됐다. 통기성이 악화됐다는 얘기는 노항이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항이 불량이면은 노항 불량이 되면 반드시 통기성이 약화됩니다. 노항 불량이면 반드시 통기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이 상승해요. 압력이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전 노 자체가 여기는 내화벽돌이 뭐 침식이 많이 돼갖고 여기는 내화벽돌을 많이 깎였다. 그럴 경우는 두께가 얇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거를 식히는데 문제가 있겠죠. 냉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체 연화가 많이 침식됐다. 그럴 경우는 노 온도 이 자체 안에 온도를 좀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정 장입장치, 이건 전 장입장치를 말하는 거죠. 장입장치가 만약 정전됐다, 정전되었고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전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는 불활성 가스인 질소로 전 냉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적열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적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고로 노벽이 얇아져 갖고 거기로 논의 가스나 용융물이 분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 완전히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보고 적열 그렇게 표현한다. 핫스폿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연료 칩 증기가 만약 연료 칩하는 칩 증가가 일어난다. 즉 뭐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연료를 이쪽으로 송풍을 할 때 연료 칩을 하죠. 예를 들어 뭐 PCI 조업 같은 걸 할 때 이거를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은 이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너무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여기에 있는 통기성에 문제가 되고 이 안에 냉각 장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휴풍이라는 얘기인데, 휴풍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이제, 설비를 갖다가 뭐, 수리를 해야겠다. 또는 뭐, 바꿔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휴풍이라는 얘기는 노체 및 고리 관련 설비를 갖다 보존하고, 수리하고, 개조하고, 그 다음에 용산 원료의 수급 조정 등으로 해갖고서는, 이런 것에 의해 해갖고, 송풍을 일시 중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송풍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용선 원료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용선이 지금 뭐 공급이 너무 과잉돼 갖고 저쪽 뭐 예를 들어 저런 경우가 있죠. 제강 공장이 만약 문제가 생겨 갖고 제강을 못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제성 공장에서 센 물이 계속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임시 이제 휴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송풍을 일시 중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휴풍 그렇게. 그래서 휴풍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 휴풍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긴급 휴풍이 있습니다. 예정 휴풍은 말 그대로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 생산 계획 또는 뭐 정비 계획을 미리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을 한다 또는 언제쯤 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예정된 휴풍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예정 휴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예정 휴풍은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뭐 어느 정도 또 다른 것이 다른 계획된 만약 휴풍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전력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임시 휴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임시로 예정 휴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된 단시간의 휴풍. 그 다음에 이제 임시 휴풍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틀리죠. 임시 휴풍 같은 경우는 정비, 보수. 이거는 임시 휴풍으로 들어가네. 임시 예정 휴풍은 아니네요. 이거는 임시 휴풍으로 들어가네. 아까 제가 요것이 임시 예정 휴풍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임시 휴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긴급 휴풍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고 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인에 의한 사고 또는 뭐 적결에 의한 사고 이럴 때는 즉시 중지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긴급 휴풍이다. 그 다음에 냉입이라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냉입이 됐다는 얘기는 냉입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냉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냉입, 노상부의 열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용융물이 잘못하면 그냥 굳어버리죠. 용융물 한번 굳어버리면 이거는 그 로는 그냥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입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입 사고의 원인이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논에 침수가 되는 경우, 침수됐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몰라도 냉각 장치에서 이런 뭐 풍구나 냉각반이나 또는 스토브 등의 냉각 장치에서 거기서 파손돼 갖고 물이 점점 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뭐 논의 침수. 그 다음에 장시간 휴풍을 너무 오래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돌발 무슨 사고가 일어나 갖고 긴급 휴풍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휴풍 시간이 길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지금 긴급 휴풍 같은 경우는 돌발 사고에서 즉시 휴풍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장인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기간 휴풍을 하면 그냥 굳어버리죠. 그래서 준비 없이 행할 때 그런 데는 장시간 휴풍. 그래서 원래 이런 휴풍을 한다고 하면요, 요런 데까지 휴풍 같은 경우는 휴풍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장인물이 아니라 고로 내 밑에 있는 용융물을 다 빼냅니다.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풍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긴급 휴풍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빼낼 시간이 없이 바로 불을 꺼버렸거든요. 송풍을 딱 중지한 거니까는 잘못하면 이것이 굳어버려요. 그것이 이제 장시간 휴풍. 그 다음에 이제 노황 부조, 노황 이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날바람이라든지 또는 벽락 등에서 열 밸런스가 이상이 생겨갖고서는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 어느 한쪽으로 바람이 잘 가고 이쪽으로 바람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상 조업, 그래서 뭐 장애물 평량할 때 평량 이상, 그 다음에 연료 치입할 때 그 연료 치입이 정지돼 갖고 그러면서 열 밸런스 열 균열이 뭐 이렇게 붕괴됐을 때, 그래서 열 밸런스 붕괴됐을 때, 또는 뭐 휴풍에 의해 갖고 또는 뭐 침수됐을 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이상 조업이죠. 하여간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냉입. 그래서 이렇게 냉입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는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거기서 폭발했는데 냉입 사고 되면 고로를 완전히 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계속 뭐냐면 통기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로 통기성의 변동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인물의 입도, 그 다음에 장인물이 논에서 분화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덩어리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점점 깨져갖고 가루가 되는 현상이죠. 그런 분화. 그 다음에 장인물의 분포, 그 다음에 입도 분포의 입도 분포 같은 거, 그 다음에 노열, 그 다음에 송풍, 그 다음에 융착증의 분포, 이런 것 등이 변동됐을 때 통기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풍구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풍구는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노상이고,
여기에 풍구가 있죠. 송풍구가 있는데, 여기가 송풍구가 있는데, 요 풍구가, 여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가장 큰 원인이 행잉에 의한 겁니다. 행잉이 돼서, 예를 들어 여기에 행잉이 돼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걸렸다가 이것이 슬립에서 뚝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뚝 떨어지면서 여기 송풍구가 요만큼 나와 있으니까 이 송풍구 여기를 딱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깨져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걸림과 슬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슬래그 염기도가 너무 높을 때. 슬래그가 염기도가 너무 높아갖고 송풍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크스 강도가 너무 낮을 때. 코크스 강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낮을 때. 그 다음에 슬래그 점성이 높을 때. 점성이 높다는 얘기는 염기도가 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맥석이나 회분이 많을 때. 이건 맥석이나 회분이 많다는 얘기는요, 슬래그가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송풍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송풍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얘가 이제 송풍구가 거기가 너무 빨개져갖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풍구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이 풍구 파손이 생산량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구 파손의 대책은 보면 여기가 있죠. 그래서 선단부, 그러니까 이 풍구 앞부분이 용손을 피하게 해서, 용손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죠. 송풍 온도가 너무 높다. 이거에 뭐 또는 이런 슬래그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아나가는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세라믹 코팅을 한다든지 또는 특수화금을 이렇게 가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을 그렇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의 급수량을 이렇게 증가시켜 갖고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뭐 해수를 담수로 바꾸기도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노저 용선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노저 용선은 노 밑으로 용선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노저니까 노 밑부분이죠. 노 밑으로, 그래서 노 밑으로 용선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노가 아까 이거 괜히 지웠네요. 고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노저지요. 노저 이런 틈으로, 그러고 여기에 이제 주상이 있는데 이런 틈으로 이렇게 샘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냉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논의 용선이 문제가 생겨갖고 이 용선 변동에 따라서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연화가 침식된 겁니다. 여기에 내화벽돌이. 그래서 이제 그 내화벽돌이 대부분 카본 연화거든요. 카본 연화가 연화가 침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 샘물이 점점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밑에 있는 철판이 파손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용선이 여기 흐르는 냉각수하고 접촉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밑으로 쫙 분출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노저 용선이라. 이제 대책은, 이거는 전 노저 연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노저 연화의 침식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아예 처음부터 축조할 때 카본 연화를 세밀하게 축조하고, 그 다음에 외부 냉각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냉각이 불량이니까. 그 다음에 노저의 멘탈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께 같은 거 멘탈이 얼마만큼 되나.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냉각수 살수관 같은 것이 막혀 있지 않나, 그런 거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밑에 이제 요 철판 온도가, 노저 철판 온도가 60도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보충 살수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노저, 만약 이런 노저 연화 침식이 심하다. 그러면 전 밑에 노저 연화가 이렇게 많이 팽겼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더 채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넣을까요? 이거는 앞에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노저 연화가 침식이 심할 때는 TiO2를
집어넣는다겠죠. TiO2. 사철이죠. 사철을 긴급 투입을 해서 얘를 이제 밑으로 가라앉힌 겁니다. 가라앉혀서 여기에 이제 쭉 가라앉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요, 노조연화를 딱 보고하는 거죠. 요 TiO2가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논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고로의 중요 변동사항,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량이 변동하는 거, 그 다음에 온도 변동하는 거, 성분 변동하는 거, 그 다음에 통기성 변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노항이 계속 바뀌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선고 파손. 출선고 자체가 이제 파손되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출선고 위치나 각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출선고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아주는 머드가 불량일 때. 그래서 머드 재질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드를 충분히 채워놨어야 되는데 머드 양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이제 출선고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또 출선고도 거기도 또 냉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선고 냉각반이 파손됐을 때, 그 다음에 출선할 때 이제 개공 작업을 하잖아요. 개공 작업을 하는데, 개공 작업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머드만 깨트려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깨트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출선고가 이렇게 파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업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선을 받아서 제강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혼선로와 용성차입니다. 제강 주얼인 용선을 고로에서 대부분 곧바로 전로에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로 공장이 또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송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보관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송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혼선로나 용선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에서 나온 용선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강로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예비 정년을 또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예비 정년할 때는 뭐 무슨 예비 타랑도 하고, 또는 뭐 예비 탈인도 하고, 또는 예비 탈탄도 하고, 예비 탈규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주입하는 용선의 온도는 몇 도냐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온도는 보통 1200에서 1300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선을 보관할 때는 항상 1300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용선차 내에 온도를 늘 체크해 갖고서는 이것이 만약 1300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COG나 BFG를 해갖고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요새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다 용선차거든요. 혼선로는 전에 쓰고 요새는 혼선로는 잘 쓰질 않습니다. 혼선로가 여기 있거든요. 혼선로가 초기에는 배처럼 생겼는데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원통형을 쓰고 있다. 그리고 혼선로 같은 경우는 20에서 40mm 강철을 만든 원통형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선, 그러니까 쇳물을 받는 곳, 그 다음에 출선 내보내는 곳, 그 다음에 출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노체를 기울일 수 있는 경동장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요게 문제가 생기죠. 이동하려면 이동하기 위한 별도의 레이들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혼선로하고 이동하기 위한 그 레이들하고 두 개를 합쳐진 것이 용선차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용선차가 있지요. 자, 우선 혼선로 기능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혼선로가 열 방산 방지, 그러니까 보열을 하는 거죠. 보열. 그 다음에 또 가열도 가능하죠. 아까 예를 들어서 COG나 또는 BFG 같은 걸로 이렇게 가열할 수도 있다겠죠. 그 다음에 용선 성분을 또 균일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받은 거나 두 번째 받은 걸 임시 저장하면서 거기서 저장하면서 다 같이 받아놓아서 용선 성분을 균일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예비 타랑 같은 것이 가능하다 그랬죠. 타랑도 가능하다. 그래서 혼선로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서
없는 기능이 있다겠죠. 없는 기능이 뭐냐면 이송 기능이 없다겠죠. 이송 기능은 이제 레이들이 하는 겁니다. 레이들 차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선로로 하려면 이거 따로 레이들 차 따로 있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용선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혼선로 내부 내화벽돌이 있거든요. 보면 내화벽돌이 천장 부분은 조금 전 잘 알아둘 것이, 천장 부분은 고알루미늄 벽돌이고 또는 샤모트 벽돌 같은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슬래그가 많이 닿고 있는 슬래그 라인 같은 경우 또는 뭐 출선구 그런 데는 마그네시아 벽돌을 많이 씁니다. 약간 틀리죠. 천장 부분은 고알루미늄이나 샤모트, 그 다음에 슬래그 라인 같은 경우는 마그네시아 벽돌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용선차. 용선차가 아까 요 혼선로하고 요 이송 기능하고 있는 레이들 차를 두 개를 합친 거라겠죠. 그래서 이제 TLC라고 하는데, TLC의 의미는 토페도 레이들 카에서 TLC입니다. TLC. 토페도란 얘기는 이게 뭐냐면 어뢰를 잠수함에서 이렇게 쏘는 무기 어뢰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뢰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페도입니다. 그것처럼 생긴 레이들 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냥 일반 레이들 카는 레이들을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토페도처럼 그 어뢰가 어떻게 생겼죠? 어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프로펠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생긴 레이들 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들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죠. 눕혀놓고 여기를 막고 요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샘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그래서 토페도 라이드 카, 그래서 TLC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능은 고루의 공판의 용선을 보온, 저장, 그 다음에 운반. 그러니까 보온, 저장이 이것이 이 기능이죠. 혼선로 기능. 그리고 이제 운반, 이걸 레이들카의 기능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잘 나와요. 용선의 보온, 온도 강화가 적고 전로에 직접 갖다 장입할 수 있다. 전로까지 이송해서 그냥 그대로 여기서 전로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선로에 비해서 건설비가 싸다. 그 다음에 작업 인원이나 장비가 좀 적게 들어가요.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 혼선로 같은 경우는 혼선로 따로, 그 다음에 레이들카 따로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착 금속이나 선철 손실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혼선로 같은 경우 혼선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레이들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도 부착이 돼서 있는 수 있고, 레이들에도 부착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되는 거죠. 토페도카는 이거 두 개의 기능을 한꺼번에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하나로만 되니까 바로 선철 소실도 적고, 그 다음에 성분 조정, 뭐 탈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요 위에 혼선로에서 하는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용선 장입이나 출강이 한 군데 입구로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 있고 여기로 용선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내보낼 때도 일일이 내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쪽으로 끼우려요. 싹 끼우리면 얘가 이 입구가 요 밑으로 이렇게 오요. 그러면 밑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동장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경동장치가 양쪽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쭉 끼우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입과 출강이 하나 입구로 가능하다. 그리고 입구가 충분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래그까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다른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제 토페도카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몸체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경동장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생긴 모양이 꼭 어뢰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페도. 여기가 전 바로 장입 및 출강되는 거고, 얘가 경동돼서 이렇게 경동 각도로 이렇게 끼우러지는데, 보통 경동 각도가 출강할 때 여기서 출강이 아니라 출선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샘물을 이렇게 내릴 때, 이때는 보통 120에서 한 145도까지 끼우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죠. 왼쪽에 보면 출선할 때 노체가 120에서 145도 정도까지 끼울 수가 있어 갖고 이거를 이제 출선이 가능한 거죠.
자, 요, 토페도카 구조,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노체 중심부에, 여기에, 중심부에, 수선과 출선이 다 같이 되는 거죠. 받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거죠. 받을 때는 반드시 세워놓고 받고, 내보낼 때는 얘를 이렇게, 경동, 이렇게 끼우려갖고, 여기서 얘가 밑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체 벽돌 같은 경우는 점토질이나 고알로 메너질 벽돌로 하고, 그 다음에 벽돌 두께는 한 300에서 400mm, 그리고 용탕이 직접 닿는 부분은 500에서 600mm를 더 두껍게 하고 있다. 요 경동각도 아까 말씀드린 거죠. 120에서 145도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노항 및 출선, 출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조기 출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조출선하는 경우죠. 첫 번째, 감압 휴풍이 예상된다. 맞지요? 그 다음에 노열 저하가 된다. 그러면, 논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재빨리 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하강이 느리다. 아니죠. 장애물 하강 빠를 때죠. 이게 틀렸죠. 이게.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이거 느릴 때가 아니라 빠를 때. 빠를 때, 이제, 조기 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체 건조 후 침목 및 장애 원료를 노체에 채우는 거. 충전이라고 한다겠죠. 충전이고. 충노는 처음에 노를 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입 같은 거는 송풍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노체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가 저렇게 된다겠죠. 충노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송풍하는 화입을 한다겠죠. 화입. 충노, 건조, 충전, 화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로에서 출선구 머드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원료. 아까 고로 머드건 성분에 보면 SIC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SIC로 개는 겁니다. SIC.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을 따라서 흘러나온 슬래그는 어디서 분리하는 거? 이거는 스키머에서 분리하죠. 스키머에서 비중 차이에서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로 휴풍 후 노정 점화를 실시하기 전에 가스 검지를 하는요. 자, 휴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점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가스 점검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노 안에 어떤 가스가 차 있는지 모르잖아요. 만약 이 안에 가스가 잔뜩 차 있는 상태에 갑자기 송풍을 해갖고 불을 다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급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가스 검지를 하는 게 이제 폭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휴풍 후 재점화 시 혹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서 가스를 이제 혹시 있나 없나 검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풍구 손상 원인이 하는 것은 풍구 주변의 누수, 이건 맞지요. 냉각이 잘못된 거. 그 다음에 강물에 의한 마모균열. 얘가 왜 강화물에 의한 마모균열이 일어나면 저럴 때 많이 일어난다겠죠. 행잉과 슬립에 의해서 장인물이 때려갖고서는 거기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균열이 일어나겠죠. 그것이 이제 장인물에 의한 마모균열. 그 다음에 냉각 배수 중 논해가스 혼입. 이제 이것도 맞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각 불량인 거죠. 그 다음에 노정가스 중 수소 함유량 급감소. 이거는 노정가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 위에 부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고로조업에서 냉입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은 냉입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불량할 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미분탄동 보조원료를 다량으로 지입할 때, 보조원료를 다량으로 지입하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2번이 기겠네요. 그래서 보조원료를 다량 지입하면 노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냉입이 아니라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선을 고로해서 제강의 전로까지 옮기는데 이용하는 설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 레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페도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믹서 같은 것이 있죠. 믹서 여기 이게 이제 이것이 혼선로 같은 데서 하는 기능입니다. 혼선로나 토페도카에서 하는 뭐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요거는 용선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슬래그를 이송하는 거죠. 슬래그 이송. 슬래그 이송과 관련된 것이 요 소킹 피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